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스트레치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서울대 조선공학과 우종훈 교수님 강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조선소 개념을 정의를 하고 어떤 경로로 발전을 하는지,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어느 수준인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 그림이 좋기 때문에 저걸 기초로 제가 스마트 조선소 개념을 해석을 해보고 또 삼성중공업 어느 수준인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는 요소로서 연결, 자율화, 지능화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협력하는 것을 핵심 공통 요소로 합니다. 협력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의사와 데이터 교환입니다. 의사라는 게 가령 작업 지시하고 작업 결과 보고받고 이런 걸 의사, 그 다음에 데이터 교환, 이게 그 핵심 공통 요소입니다. 이거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청거리 내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는 거죠. 대면. 유선 통신을 하면은 가청거리가 늘어날 뿐이고요. 무선 통신을 한다고 해서 1대1 정보 전달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를 특징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버리면은 1대1은 물론이고 1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 직접 소통하고, 그래서 의사와 데이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작업 내용 지시하고 공정의 진행 경과 결과 보고받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나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변질 가능성도 방지가 되고 누구나 동일 데이터 즉각 모두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혁명인데 다시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IoT라는 것은 Internet on Things, 그 약자 아닙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던 기존의 인터넷망을 사물까지 확장한 것이죠. 그러면 사람과 사물은 물론이고 사물과 사물 간에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의사와 데이터가 교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과 로봇, 다음 사물, 사람, 로봇, 사물 간 인터넷 통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동화 부분을 보면은 그 광의의 로봇 채용 영역을 계속 확대를 해서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로 대체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공정을 끊임없이 분석을 해서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을 끊임없이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선박, 건조, 공정에 특화된 새로운 전용 로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가령 화물창 특정 부위 자동 용접 로봇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는 범용 로봇을 투입을 계속 늘려가서 공정을 범용 로봇 중심으로 공정을 새로 이제 설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사람과 로봇 간 실시간 인터넷 연결은 물론이고 로봇과 사물 간에도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로봇 기술 끊임없이 혁신되어 나갈 텐데, 그러면은 사람 투입을 계속 이제 최소화시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능화라는 거, 요거 아주 핵심 요소이라고 보이시는데, 공정 흐름상의 어떤 규칙, 기준, 요거를 먼저 디파인을 해두면 이걸 기초로 검사나 판단하는 인간의 영역을 자동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내재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가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조선소 야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가스 운반선 몇 척 또는 컨테이너선 몇 척 이렇게 추가 수주를 하는 경우에 안전한 납기가 언제 가능할지, 또는 기존 공정의 자원 투입 우선순위를 변경을 하면은 납기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이런 판단을 시스템이 1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능화 부분은 앞으로 응용 범위가 매우 넓을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할 영역 아닐까. 여기에서 조선소의 어떤 경쟁력 차별화가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어느 정도일까, 이걸 이제 이전에 여러 영상에서 이제 수시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입장은 디지털 혁명을 조선산업에 적용시키겠다, 이게 지금 내부 목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 목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조선소 야드를 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하겠다. 궁극적으로 무인 자율 공장 추구하겠다. 무인 자율 조선소 궁극적으로 추구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항해하는 거 선박을 완전 자율 무인 운항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공통 핵심되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미 조선소에서 종이가 싹 사라졌다고 선언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컨테이너선 사이즈가 지금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규모라는데 이거 지금 계속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조선소에서 설계 도면만 해도 얼마나 산더미 같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 종이를 싹 없앴다는 거 아닙니까? 디지털로 화면상에서 언제나 누구나 동일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검색 용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도 지금 상당히 앞서 있는 것으로 그래서 글로벌 탑 수준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단계보다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진처럼 프랑스 기업 다소 시스템하고 같이 스마트 조선소 공동 개발 기술 협력해서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이전에 한번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조선공학과 우종훈 교수님 판단은 현재 한국의 조선소의 스마트화 수준이 2단계라는 겁니다. 2단계. 이건 매우 지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2단계 하여튼 이분 의견은 2단계라는 겁니다. 4단계는 돼야 이제 스마트 조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결 요소를 갖고 본다면 이미 부분적으로 4단계 초기 단계 진입한 거 아닌가. 그래서 더 확장되는 중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요. 자율화 요소에서는 이미 부분 자동화 단계는 성숙되어 가는 거 아니냐. 레벨 4의 자동화의 개념이 더 자세히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자동화 계속 진전 중으로 보이고요. 이 지능화 요소도 레벨 3에 있는 정보 지식 저 부분 지금 이미 잘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거 더 고도화하면서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중공업 스마트화 수준은 분명히 2단계 이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글로벌 데이터라는 곳에서 조선산업에서 금년 2분기 중에 인공지능, 로봇 분야, 글로벌 특허 출원, 특허 등록 현황을 집계한 기업별로 집계를 했는데 순위를 매겨서 한번 보십시오. 자료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향후 조선산업 경쟁력 결정 요소가 결정짓는 경쟁력 결정짓는 핵심 기술 그게 바로 인공지능, 로봇 분야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거 매우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는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 즉 특허 출원입니다. 그 다음에 출원되고 나서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심사를 해서 일정의 특허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은 특허 등록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페이턴트 그랜트입니다. 그래서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 건수보다는 페이턴트 그랜트 건수가 당연히 적겠죠. 훨씬 적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면은 작년과 지금 이 인공지능 분야는 비슷한 수준인데 주도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 있네요. 미국. 그 다음으로 지금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분야는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 페이턴트 그랜트 모두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국조선해양하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이 저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더 이상 철공소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인공지능, 로봇 이 혁명의 최전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우 중요한 분야가 바로 선박, 무인 자율운항 기술인데 이 분야도 제가 매우 관심 있게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전에 여러 영상을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무인 자율 운항 분야 동향, 현재의 동향, 실천적인 그 동향을 정리하는데 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연안 선박 중심 무인 자율 운항 이거 사실상 그 상업화 직전 단계로 개발되어 있어서 가장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은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 국제항로에 투입될 초대형 그 화물선을 대상으로 2030년에 완전 자율 운항을 목표로 해서 사진처럼 사진과 같은 건 로드맵으로 지금 개발 중이다. 이것도 여러 번 봤는데 지금 그 중간 단계로서 금년 2022년에 자율운항 보조 시스템 상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진처럼 한국 선급하고 그 선박 관리 회사인 KLCSNM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그래서 이게 결국 그 막바지 실증 테스트 하는 겁니다. 실증 테스트. 그러니까 선박 관리 회사가 그 실증하는 것이죠. 그 삼성중공업의 소프트웨어 탑재해서 여기서 이제 실천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 돈 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하위 시스템 중에서 자율 운항 하위 시스템 중에서 자율 충돌 회피 시스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삼성중공업이 중점적으로 홍보한 것이 바로 자율 충돌 회피 그 실증 테스트 했다는 그것이었고요. 지금 이것도 그 삼성중공업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기초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몇 가지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진처럼 말이죠. 최근에도 해상 충돌 사고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은 8월 7일 아침에 이스트 차이나 시에서 머스크 컨테이너십하고 카고십이 충돌해서 카고십이 그냥 깔아앉았다는 겁니다. 승무원 4명 중에 3명은 구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8월 9일 날 UAE 해역 뭐 잉글리시 채널이라는데 그 해역 이름이 거기에서 컨테이너선과 어선이 충돌했다는 거죠. 프랑스 어선이. 근데 어선이 대파되고 침수가 되었는데 다행히 깔아앉지는 않고 자기 동력으로 일단은 피난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의외로 그 해상 충돌 사고 상당히 많다.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이 심하다. 이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결국 해상 운송비 상승 요인이 될 것이고 보험회사로서는 자동 충돌 방지 장치 성능 좋은 거 이거 갖춘 선박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값이면 성능이 우수한 자동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배를 우선 발주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무인 자율운항의 단기적 로드맵 요게 지금 실속 위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일단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